네, 안녕하세요.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밤 11시에 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선 이게 없어서 오늘 이거 간단하게 리뷰를 좀 먼저 해보면요. 뭐 증권가에서 호평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폴더블 폰 부품주가 좀 강세였다. 이런 뉴스가 이제 장중에 있었고요. 파인테크닉스, 뭐 인터플렉스, KH 바텍, BH 정도 언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던 것 중에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요만큼 간 거잖아요. 우리가 일정 매매를 할 때 만약에 뭐 10일 날 잡았다 그러면 10일 날 어디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꼭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9,500원 정도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얘기가 나왔어도 손실 중인 거잖아요. 사실 일정 매매 중에서 뭐 전날 매수하거나 전전날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만 조금 그 전에 매수했을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얼른 줄 때 챙기는 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던 것 같고요. 저는 파트론을 잡았었어요, 이때. 그래서 11일 행사였기 때문에 10날 정리를 해서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인테크닉스를 보고 있던 분이 11일 날 언팩이니까 내가 10일 정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됐겠죠. 물론 오늘 조금 반등이 있었지만, 그래서 뭐 언팩 행사는 무조건 뭐 2주 전에 잡는다 이런 공식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차트나 그때 시장 상황 흐름 이런 것들 충분히 보고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공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어제 밤에 이제 언팩 행사가 나쁘지 않게 끝나서 오늘 조금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바이젠셀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요. 한 1조 정도 몰린 것 같아요. 제가 KB증권만 계좌가 있고 대신증권은 만들어야 되는데 KB증권이 지금 경쟁률이 더 높네요. 내일 되면은 뭐 옮겨 타거나 아니면 눈치 보던 분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내일 KB증권에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바이젠셀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제약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는데 일정 매매에서 그러니까 이 바이젠셀이라는 기업이 상장하니까 그거에 모기업이나 지분을 들고 있는 뭐 보령제약을 선침해한다든지, 물론 보령제약은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관계 기업을 미리 매수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직접 공모에 참여하는 거, 요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당일날 뭐 단타 같은 거,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와 관련된 매매는. 그래서 저는 일단 보령제약을 어제 매수했었죠. 최근에 그 바이젠셀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아예 바이젠셀과 보령제약을 안 엮지는 않는구나, 좀 엮기는 하는구나, 이런 느낌 좀 들어서 어제 좀 자리를 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다행히 조금 상승을 해준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공모가 끝나면 내일 이제 공모가 끝나겠죠. 그럼 공모 결과 뭐 몇 조가 모였다 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은 쉬니까 화요일이든 시세를 주면 그냥 바로 줄 때 챙길 거고, 만약에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상장할 때까지 조금 뭐 상장 전날까지는 좀 버텨본다든지, 그것도 이제 어떤 공식화가 돼 있다기보다 일정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대충 느낌이 올 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주가가 뭐 굉장히 고가권이 아니라면 한번 버텨본다든지, 뭐 손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일정이 종류가 다양한데 그 종류별로 어떤 일정한 딱 공식이 있다라기는 조금 어렵고, 타이밍을 좀 잡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좀 통일성 있게 좀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정을 경험해보고 시장 흐름도 살펴보고 차트도 보고 뭐 다양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젠셀이 오늘 공모가 시작이 됐고 내일 공모가 마감이 되고, 바이젠셀을 한 30% 들고 있는 보령제약을, 원래는 이날 뭐 보령제약하고 바이젠셀 관련돼서 연결시키는 뉴스가 하나도 없다면 안 할 생각이었는데, 바이젠셀하고 보령제약을 조금 연계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난 아니더만요. 하이닉스가 지금 10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를 만기 날이니까 외국인이 일부러 떨어뜨려서 뭐 옵션 수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예 없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외인이 현물을 거의 2조 가까이 밀었습니다. 현물을 2조 가까이 밀었고, 이게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외인과 기관 이런 그 투자 주체들의 옵션 포지션이 어느 쪽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선물이나 옵션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보기 편하실 것 같고, 여하간 지금 수익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빨간 라인이 이제 현재가고, 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 위로 올라가면 손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외인은 옵션으로 수익을 받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중간 차익 실현도 하고 했겠지만은 지금 평가손익이 86억 정도로 나오는데, 약간 그렇죠. 외인이 당할 리가 있습니까? 옵션에서 손실을 볼 리가 없죠. 반면에 기관은 9억 정도 옵션에서 손실을 본 걸로 지금 나오고요. 왜 옵션을 얘기하냐면, 옵션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옵션 얘기하면 또 하루 종일 해야겠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물을 그래서 던졌느냐, 이게 옵션 때문이냐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가 좋지 않다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전자 필두로 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쓰러지니까 지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만기일에 대한 코멘트를 좀 했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 예정 기업 중에서 삼성화재하고 이노션하고 페노션, 이렇게 세 개 중에 제가 페노션을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페노션을 어제 매수해서 오늘 조금 슈팅이 나올까 싶어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만 보면 이거 뭐 종가 베팅을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디서 팔았냐?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 분봉에 3분봉 여기서 팔았어요. 슈팅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항상 그렇죠. 뭐 제가 팔아야 올라갑니다. 국룰이죠. 페노션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무려 2008년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이랍니다.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낸. 근데 이게 지금 공시가 안 나오고 오늘 2시 14분 정도에 이게 나왔거든요. 2시 14분이면 그러니까 딱 그때예요. 나오고 쫙 올라간 거죠. 저는 그 전에 호실적이 좀 예상되어진다는 리포트들이 있어서 그 전에 조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IR이 3시였고, 그래서 3시까지 뭘 버티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던지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끝나고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본절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글쎄, 한 3% 정도는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쉽게도 다행히 이노션이나 삼성화재 피해갔죠.
예. 그리고 오늘 플래티어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KB에 요거를 한 주 받아가지고 한 주 받아갖고 오늘 따상에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11,000원에 사서 28,600원에 팔았으니까 17,600원을 아니죠. 2,000원인가요? 1,500원인가요? 수수료 내야 되니까 한 15,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꽁돈인데 이거. 그래서 플래티 오늘 상장이 있었고 저는 공모를 했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얘를 당일날 단타하는 거는 조금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공모는 싸게 잡았으니까 공모한 종목을 갖다가 그날 단타를 들어가면 왠지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모를 못하게 되면은 단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브레인즈 컴퍼니를 청약을 넣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단타를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플래티어가 신규로 상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내일 엠로라는 기업 상장을 하는데 이게 코넥스에서 이전하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전 기업은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모도 안 하고 당일날 데이 트레이딩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 한 7, 80% 정도는 이전 상장 당일날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타도 재미없고 공모도 재미없기 때문에 기관 경쟁률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았고 그래서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엠로는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이 쭉 있지만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은 일단 없어서 이것도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쉬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일정 먼저 홍준표 의원 대선 출마 선언이 17일 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그 정치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3일 22% 정도 올랐고 전통적인 홍준표 관련주죠. 경남스틸 한국선들은 오늘 많이 못 간 것 같고 분봉을 보면 뭐 3일 정도가 좀 수급이 올린 것 같고요. 좀 수급이 흐트러졌죠. 끝에 한국선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17일날 그러니까 뭐 17일날 대선 출마 선언하니까 16일날 잡아서 17일날 팔고 또 이런 테마는 약간 그 사이클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진짜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17일날 뭐 16일날 사서 13일날 사서 17일날 팔고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해보긴 할 건데 주말도 끼고 있고 내일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정치주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이제 뺄까 하다가 그냥 일단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17일날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호실적 기대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이나 내일 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엔터주들이 조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장중에 시초가에 조금 봤으면 샀을 텐데 못 봤어요. 못 보고 21선 터치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가버려서 이건 아마 내일 밀리지 않는 한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오늘 그냥 저점에 잡았어도 조금 수익을 보는 상황이었을 텐데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JYP 엔터가 다음 주 화요일날 호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지지만 지금 자리가 애매해서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 일정이 8월 24일 날 타임 디펜더스라는 게임을 출시하는데요. 이 베스파라는 기업에서 출시합니다. 그래서 타임 디펜더스 24일 날 일본 출시가 지금 예고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지난 7월 초 사전 예약 시작과 동시에 일본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랭킹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는
예약자 수 15만을 돌파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딘이나 블레스 언리시드 이런 쪽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서 24일이죠. 요거. 근데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지금 관리 종목이에요. 영업 손실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물론 뭐 이벤트를 앞두고 있긴 한데 저는 24일 근처에서 잠깐 들어가는 정도로 할 거고 미리 잡지는 않을 겁니다. 관리 종목이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리도 지금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즈음해서 한번 좀 들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바이젠셀 상장일이 결정됐습니다. 25일입니다. 25일. 내일 공모 마감이고요. 바이젠셀.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출시가 26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메이드 미르4 딴 거보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그런 이코노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국내 버전과 달리 글로벌 버전은 블록체인 기술인 NFT 및 유틸리티 토코인이 게임에 적용된다. 거기 무슨 게임의 아이템 중에 흑철인가 뭐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팔고 뭐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세히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암호화폐 관련한 이코노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박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기반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뭔가 캐릭터를 사가지고 그걸 키워서 뭐 되팔아서 다시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최근에 뭐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그거 생업으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런 현금 거래나 이런 게 다 불법이잖아요. 물론 뭐 아이템 베이 뭐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약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코노미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 게임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다른 게임들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기서 뭔가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뭔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센세이션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르4 26일 날 출시하고 위메이드가 그래서 오늘 장중에 14%까지 갔다가 11%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에서 좀 화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일찍이라도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쉽게 눌림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추가된 일정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기존 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일정들과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린 부분들은 넘어가고 한컴 라이프케어 17일 상장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 17일 상장 요거 말씀드렸고 8월 18일날 코믹스 브레이커 요게 좀 게임이 그렇게 뭐 대작까지는 아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일 롯데렌탈 상장 브레인 컴퍼니도 상장하고 자 19일날 테슬라 데이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텔레칩스를 좀 잡았죠.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아갖고 밀렸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것 같아요. 실적 오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모트렉스가 오늘 오늘 모트렉스도 사상 최대 실적 뭐 나와가지고 쫙 갔네요. 테슬라 데이 때문에 간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슈팅이 나오면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하는 거죠. 줄 때 제가 어제 모트렉스가 차트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랬는데 하필 이걸 들어가서
운도 없지. 자, 그리고 코노스바 모바일 19일날 출시인데 너무 이 차트가 밑으로 좀 꺼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일날 아주스틸 상장하고 8월 20일날 일진 하이솔루스 수혜측 마감. 예, 일진 하이솔루스도 IPO를 진행을 하는데 그간 일진 다이아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와가지고 타이밍에 맞춰서 눌림을 충분히 주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패스하고 할 겁니다. 네, 이거 말씀드렸고 마블 피처 레볼루션 8월 25일 요것도 즈음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주가 조금 요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금통이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한지주를 요날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잡았고 지금 조금 수익권이긴 한데 만에 하나 26일 전에 많이 올라가 준다, 슈팅을 좀 나와준다 하면 일부 정리하든지 아니면 전체 정리하든지 할 겁니다. 이때까지 마냥 저냥 기다리지 않고 일정 매물 중에서 좀 일찍 잡은 거는 가던 중간에 슈팅이 나오거나 조금 올라주면 그냥 줄 때 챙기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밑으로 밀리면 조금씩 더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빅 이벤트라서 오늘 제가 삼성생명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좀 밀리더라고요. 바닥권에서 조금 횡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삼성생명도 잡았습니다. 색깔 표시를 안 했네. 오늘 뭔가 매수했으면 이런 오렌지색. 미르포 말씀드렸고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가 26일입니다. 26일에 같이 출시하네요. 네, NC는 요새 글쎄요. 어쨌든 이것도 좀 즈음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 D&D 플랫폼 리츠와 관련된 SK D&D는 시장에서 전혀 언급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자, CCTV 법안. 오늘 코맥스가 조금 상승을 했죠. 제가 쭉 모아가서 여기 평단까지 조금 매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 물량을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와줬고 이재명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시켜달라. 정쟁 중에도 할 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SNS에 남기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간 게 아닌가 싶고 조금 홀딩 할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암호화폐 분위기 좋은데 이 지금 물려있는 매물들 때문인지 계속 이렇게 꼬리를 답니다. 진짜 막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5만 불 정도 뭐 그런 거 돌파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SEC에서 ETF를 승인을 해줄 건가?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8월 10날 승인 여부 발표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보니까 그 처음에 발키리가 4월 달에 ETF 신청한 거를 이번엔 승인할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원래 8월 10일까지였는데 일정이 좀 미뤄진 건지 그래서 지난 4월에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한 차례 제출한 바 있고 그러나 승인 여부를 계속 미뤄왔죠. 계속 미뤄왔고 그 밀어서 8월 10일로 이제 결정이 8월 10일 정도에 승인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SEC는 10개가 넘는 ETF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거 한 건만 승인하면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지난번에 어떤 언급을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한 거란 분석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의 상장은 투자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형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ETF 상장하면 뭐 5만 불 정도는 가볍게 뚫지 않을까요? 글쎄요. 올해 안에 뭐 1억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ETF 승인 여부가 분수령일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뭐 각국 규제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올 수 있지만 ETF 승인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도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ETF를 승인해 준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승인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8월 달까지는 좀 갈고 갈 생각이고요. 차백신연구소 IPO 일정이 9월부터 시작되는데 차바이오텍을 그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뭐 60선 정도나 충분히 자리를 주면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대어, 현대중공업도 9월 달에 공모가 또 시작됩니다. 9월에도 IPO가 만만치 않네요. 요거는 저점을 일단 깼어요. 조금이라도. 네. 이런 건 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뭐 하락 추세 때에 하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참. 뭐 하락 추세 때 하단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참 불안하겠죠. 예. 여기서 만약에 뭐 오른쪽이 살짝 아래로 내려간 더블 딥 정도로 뭐 이중바닥 정도로 본다면 너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참 애매하네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한국조선해양이 100% 들고 있는 100% 자회사예요. 현대중공업이.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북. 예, 외교장관이 9월 달에 방미 가능성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그 종전선언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미연합훈련 16일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언제 북한이 또 막 뭐라고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조금 좀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안정적으로 한미연합이 끝나는 시점이나 끝나고 나면 26일날 끝나니까 이제 뭐 외교장관 방미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모아갈까? 아무튼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미연합훈련이 좀 끝나고 들어가는 게 약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간에 가면 어쩔 수 없죠. 뭐. 예. 자, 카카오페이, 옵티맥, LG엔솔 조만간 승인될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넷마블레오, SM상선 이렇게 IPO가 뭐 여러 IPO 있지만 조금 눈에 띄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라서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기날 뭔가 외인이 세게 팔거나 이러면 만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내일부터는 조금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괜찮은데 코스피가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다른 계좌에.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추가 매수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여하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